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예비 음악 선생님들. 저희는 이번에 출간하게 될 음악 수업 실현의 모든 것의 지필진입니다. 처음 2차를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께서 궁금한 게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수업 실현과 관련된 다양한 질문들을 저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처음 시험 보는 초수입니다. 수업 실현을 준비하기 위해 스터디를 구하고 있는데 뜻대로 되지 않네요. 혼자서도 효과적으로 수업 실현을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이게 스터디 구하는 것도 일이에요. 이게 안 구해지면 또 맞아요. 엄청 답답하거든요. 근데 정 안 구해지시면 그냥 혼자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저도 스터디에 올인하기보다는 혼자 독학하는 시간이 많았거든요. 저는 심지어 1차 때도 그냥 했습니다. 진짜 대단하시다. 안 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다른 사람이랑 스터디를 꾸리기 어려운 상황이시면 그냥 혼자서 자신의 수업 실현을 녹화하거나 녹음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이게 수업 실현이다 보니까 한 번 정도는 다른 사람이랑 같이 해서 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또 다른 사람이 내 수업을 보고 어떤 식으로 피드백하는지 좀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기 수업 실현한 거를 녹화하거나 녹음해보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스터디를 이제 오프라인으로도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오프라인으로 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자기가 한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사실 그게 도움이 되지는 않거든요. 저는 노량진으로 가서도 많이 하긴 했지만 노량진까지 가는 게 또 그렇게 힘들어요. 이제 집이 멀었기 때문에 그게 체력적으로 안 돼서 온라인으로도 많이 활용을 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네이버 밴드를 활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스터디원 분들이랑 수업 실현 문제를 돌아가면서 내기도 했었고 그거에 대한 답을 지도 안에 적어서 사진으로 인증했던 그런 스터디가 많이 도움이 됐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똑같은 수업 주제여도 다양한 선생님들이 다르게 다 수업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보면서 많이 배웠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수업 스터디를 할 때 너무 다른 사람들께 다 멋져 보이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절대 그게 아니라 좋은 거는 당연히 제가 흡수를 하지만 자기만의 만능 틀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또 만능 틀을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이런 게 또 맞아. 궁금하실 수 모르시는 있을 분들도 것 계시고. 같아요. 저도 처음에 그거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어려웠죠. 여기저기 주워 들어서 사실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희가 책에 저희가 수업 스터디를 하면서 혼자 독학을 하면서 했던 그런 경험들을 다 책에다가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초소생분들이나 처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가창에서는 이러이러한 순서로 만능 틀을 짜면 좋다. 뭐 기악에서는 이러이러한 형태로 수업을 만드는 게 좋다. 이러한 예시들을 많이 써 놓았었죠. 저 같은 경우도 혼자 공부하는 스타일이라 스터디는 최소로 하고 혼자 연습하는 시간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무작정 스터디를 그냥 구하기보다는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자신만의 수업 시연 만능 틀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정리한 후에 스터디에 참여해야 스터디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 1차 발표 전까지는 이제 혼자 하는 비율을 좀 높이다가 1차 시험 보고 난 뒤에 이제 스터디를 본격적으로 좀 참여를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맞아요. 1차 시험 때까지는 1차에 좀 집중하고 1차 시험 끝나고 나서부터 스터디 엄청 맞아요. 했었던 거. 맞아요. 그때 또 카페 같은 데나 엄청 올라오잖아요. 막 맞아요. 수업 실현 구한다. 막. 맞아요. 예약 스터디 카페 예약하기도 맞아요. 정말 경쟁이죠. 힘들죠. 맞아요. 그렇지만 혼자서도 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성공하신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 막 검색해보면 다른 선생님들이 올려놓으신 거 많잖아요. 수업 실현 어떻게 했는지. 그런 거 보면서 좋은 거 좀 따라 하시고 네, 맞아요. 자기화 시키면 될 것 같아요. 잘 소화하셔서. 소화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자기 걸로. 맞아요. 여기저기서 좋은 것들을 끌어와서 자신만의 틀을 하나 만들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스터디를 좀 많이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한 것 같은데 한 일주일에 2번은 오프라인으로 했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수업 실현만요? 네. 근데 좀 빡셌죠 그렇게 하니까. 면접도 있고 막 실기도 아, 준비했어야 맞아요, 됐고 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빡셌죠. 체력 굉장한데? 거의 스터디로 일주일이 맞아요. 소화하는 그래서 자기 만능 틀을 소화할 시간이 없어서 그러기도 전에 1차에서 탈락했고요. 그래서 두 번째 할 때는 그런 것들을 적절히 해서 일주일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차 합격한
그거 발표 난 다음에 한 1, 2주 정도 있잖아요. 그때부터 좀 스터디 많이 했어요. 오히려. 그 전에까지는 그냥 저도 이제 혼자 할 시간도 만들고 스터디는 주 1회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모두 초수로 구성된 스터디인가 봐요. 초수끼리 수업 시연 스터디를 하게 되었는데 전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데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스터디할 때 상대방의 수업 시연을 보고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피드백해야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 주셨네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요즘 초수 선생님들도 고수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쵸. 초수라고 쫄지 마시고 그냥 당당하게 스터디에 참여하세요. 근데 이제 이 스터디가 귀한 시간 내서 참여한 건데 우왕좌왕하다가 그냥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운영 방법에 정답은 없지만 어떤 식으로 이 스터디를 진행할 것인지 적당한 형식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저희 책에서는 수업 실현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면 미리 문제를 정해서 수업 실현을 연습해 오고 만났을 때 스터디원 앞에서 수업 실현을 해보는 걸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터디원의 실현을 보고 피드백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있으신 것 같은데요. 시간 안에 대답해야 할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확인하는 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겠죠. 그 외에 뭐 목소리가 어떤지, 뭐 판서는 어떤지 이런 체크리스트를 따로 만들어서 꼭 확인해 보시고요. 네, 저희 체크리스트가 책에 있죠. 되게 자세하게 조건을 뭐 잘 지켰는지, 목소리는 어떻게 했는지, 제스처나 불필요한 그런 것들은 없는지, 순회 지도는 했는지, 피드백은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까지 있고 또 빈칸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스터디 진행하시면서 필요한 부분은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피드백이 필요하다 하는 거를 체크리스트를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피드백 같은 거 할 때 인신공격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목소리가 전문성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아니 저한테 한 거 아니고 이제 저랑 같이 수업실이 아니고 면접을 같이 했던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이 되게 우울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 있으세요? 했더니 제 목소리가 그렇게 들리세요? 하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데요? 라고 했더니 자기 같은 과 친구들이랑 수업 실현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선생님이 저랑 같이 면접 스터디를 했던 선생님한테 목소리가 전문성이 없어 보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냥 거기에 상처를 받으시고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목소리 지금 와서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식의 피드백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걸러 들으세요. 네. 2차 준비하면서 사실 멘탈 많이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 들으면 더 나가죠, 멘탈. 박살. 안 돼요. 서로 조심해야 됩니다. 서로 조심해야죠, 서로. 전문성이 없어 보인다라는 말보다는 뭐 너무 목소리 톤이 뭔가 그럼 하이톤이어서 조금 애들한테 신뢰감을 주지 못할 것 같아요. 조금 낮게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좀 어땠을까 싶긴 하네요. 상처 안 받게. 그렇다고 또 좋은 말만 해주면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되죠. 그럼요. 부족한 부분 찾아서 꼭 얘기해주고 그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은 쪽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 개선 방안도 항상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 맞아요. 마치 애들한테 피드백 해주는 것처럼. 근데 또 하실 때 스터디원분들 하실 때 보면 다 너무 잘해서 너무 잘하셔가지고 진짜 할 말이 없을 때가 있기도 해요. 근데 진짜 그래도 어떻게든 찾아서 뭐라도 얘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야지 어쨌든 서로에게 도움이 되니까. 그렇죠. 맞아. 아까 하연쌤이 순회 지도를 못했다고 하셨었잖아요. 그 수업 실현 가서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이제 모둠 활동이나 개별 활동 이제 시키잖아요. 그때 순회 지도하고 피드백 해주면 좋은데 제가 그거를 못했어요. 그때 너무 긴장을 했는지 시간을 잘못 봐서 이제 순회 지도 좀 해볼까 했는데 종이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어떡하나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고민이 많았는데 대신 저는 발문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중간중간에요. 발문을 굉장히 많이 던졌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다 했어요. 모든 활동이나 이런 거에 피드백은 못했었는데 순회지도 하면서 피드백을 하지는 못했었는데 발문을 좀 많이 한 편이라서 그게 좀 커버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어쨌든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수업 나눔에 대한 질문도 있는데요. 경기 선생님들한테 되게 큰 중요한 그런 점수죠. 저 중요하죠. 경기입니다, 경기. 네. 수업 나눔은 시책을 버무려서 말하라는데 이게 대체 뭔 소린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게 뭔 소릴까요? 이 소리 엄청 많이 들어요. 시책을 자꾸 버무려서 얘기하래. 뭔 소리야. 저는 솔직히 수업 실현보다 수업 나눔이 더 어려웠거든요. 이게 마치 면접 즉답형 같아서 대답하기가 너무 부담되더라고요. 내가 당장 수업 실현 어떻게 했는지도 기억 안 나는데 갑자기 문제 이렇게 뒤집어서 시작하래.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근데 또 시책을 버무려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때부터 너무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여기서 점수 좀 깎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버무려서 얘기하라는 게 이런 거죠. 경기도에만 있는 거잖아요, 수업 나눔이. 그쵸? 네. 경기도에서 추구하는 교육 이념, 뭐 정책 이런 거를 꼼꼼하게 살핀 다음에 자기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럼 그거를 적용해서 수업 실현을 하면 좋아요. 그리고 그거에 맞는 예상되는 수업 나눔 질문을 만들어서 모범 답안을 만들고 그걸 연습한 상태면 너무 좋겠죠. 그게 이제 마침 시험에 딱 나와주면 이제 술술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저희가 책에도 수업 실현 나눔에 대한 모범 답안 몇 개를 예시로 써놨죠. 그렇죠. 네. 그리고 각 예제에 맞는 수업 실현 예제에 맞는 수업 나눔 예상 문제 같은 걸 좀 넣어놨어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수업 나눔이 자기 수업을 성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이 사실 좀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돼요. 기발한 게 나올 수가 없죠. 자기 수업에서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 같냐. 이걸 보완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냐. 그리고 동료 교사랑 이거를 융합하면 어떤 식으로 수업 한번 해보고 싶냐. 이런 문제들? 그런 예제들 쭉 보시면서 좀 겹치는 것들도 분명 있을 거거든요. 겹치는 거에 대한 답 달아보고 그러면은 대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선생님들 1차 시험 화이팅 하시고요. 2차 시험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저희 북소년 카페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답변해 드릴게요.